지금 새벽 2시 17분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김정재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선거법은, 민주당이 작정하고, 다른 군소정당과 합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날치기 통과를 시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임시회를 오늘 열고 3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시회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필리버스터가 됩니다. 법상. 그래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해둔 필리버스터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앞으로 나가서 국회법을 지키라고 항의를 했지만 의사봉을 들고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 결정 3일 동안 하는 회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을 몇 개를 올렸는데요. 오늘 또 보통 국회에는 본회의에 안건을 올립니다. 안건을 상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건을 상정할 때는 여야가 만나서 어떤 법안을 올리자라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여당이 자기들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희상 의장이 오늘 어떤 법안을 처리하겠다 안건을 일방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회기 결정했건 그 다음 예산 부수 법안 자기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그 다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그 다음 유치원 3법 본인들이 원하는 법만 다 올렸습니다. 저는 우라통이 너무 터졌습니다. 왜? 먼저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포항 지진을 당한 우리 피해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포항 지진 특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법안을 올리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러 국회의장실에 가서 1시간을 기다리면서 소리를 쳤는데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부의장과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께서 그 바깥에서 국회 부의장 우리 쪽 네 이주영 부의장과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문을 두들기면서 저도 같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이번에 올린 그 안건 상정한 게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해도 문을 일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생긴 이래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장이 국회 부의장의 면담 거절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을 꽁꽁 잠그고 방 안에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소정당 2, 3, 4, 5당이 다 그 본회의장이 안 와서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국회의장이 숨어 있다가 인원이 채워지자마자 150명 이상이 되자마자 바로 국회의장이 쥐구멍 빠져나가듯이 다른 문을 통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번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일정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꿔서 선거법을 갑자기 올린 것입니다. 원래 선거법은 예산 부수법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또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 오늘 밤 12시 안으로 이 선거법을 올리기 위해서 이미 다 자기들끼리 짜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올렸고 저희 한국당은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60여 명의 의원님들이 다 고소 고발이 돼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목이 터져라. 저도 지금 목이 완전히 쉬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고 국회의장에게 정말 날강도 같은 날치기 하는 그런 날강도 같은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했지만 현행법상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이거를 막는 방법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항하는 방법으로 필리버스트를 신청을 해서 지금 필리버스트가 밤 10시 좀 넘어서 주호영 의원님을 첫 번째 순서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 비리 등등 모든 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필리버스트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함으로써 법안을 저지시키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선거법을 찬성하는 필리버스트를 신청을 하고 그거를 허락해준 국회의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고 또 정의당이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발언권을 준 겁니다. 그들이 무한정 마이크를 잡고 또 수시간 동안 떠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필리버스트라는 것은 무제한 토론으로서 원래 목적 취지가 야당이 소위 일방적으로 법을 여당이 통과시킬 때 저항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예전에 테러 방지법을 그 당시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8일 동안 필리버스트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트를 했었고 한국당은 한 명도 거기에 그 필리버스트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 걸 듣고 나중에 물론 표결을 해서 테러방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여당 야당이 같이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정말 민주당이 들어오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안준규 TV 시청자분들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요. 많이 정말 다들 지치고 아마 허탈하시고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가슴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과반이 안 되는 서러움을 처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그렇다 치고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까지 이것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다시 26일 날 임시회를 바로 열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표결을 할 것이고 또다시 모든 걸 자의적으로 해서 공수처법을 올릴 겁니다. 그야말로 공수처법은 문재인의 검찰, 문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검찰을 하나 문재인 손에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그 부정선거, 선거 개입 공작 사건 이런 것들을 윤석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수처로 가져갈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내년에 선거 치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경찰들이 샅샅이 조사하고 아마 감독을 할 겁니다. 왜? 우리 한국당 의원들 하나만 집어넣어도 자기들 다 승진할 수 있고 다 별 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진다면 그 피해는 아마 야당 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공안정국 정말 그 독재 때보다 더 무서운 독재 때는 독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주를 가장한 정의를 가장한 그야말로 독재가 앞으로 횡행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준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악행을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더 행동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부족한 힘이지만 끝까지 저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진짜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내년 4월 15일 선거에 압승을 하면 됩니다. 압승을 하면 저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압승을 해서 과반이 된다면 그때는 물론 한 번 가져간 권력은 다시 뺏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공수처를 없애는 것도 어렵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경찰이 막강한 힘을 가져가는 것에 저희가 다시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과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가 또다시 묘책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법은 저희가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이 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그 253석 중에 130석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례한국당 만들어가지고 30% 지지율 얻으면 우리 비례 확실히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과반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반을 넘어야만이 이 무한 질주, 독재를 향해 가는 또 사회주의로 가는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반을 얻어야죠. 미래한국당 거 진짜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요.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은 아직까지 이름을 비례한국당이라는 거는 다른 뭐 어떤 분께서 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당을 먼저 지금 선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뭐 비례연합, 자유한국당 비례회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서 아무튼 비례한국당 아직 이름을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대항해야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는 그 시민들께서 이제는 80 어르신들도 번호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는 한국당 의원들 찍고 또 비례는 한국당에서 만든 그런 비례당을 찍으면 오히려 의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전화위복 될 수도 있겠네. 어떻게 되면은 오히려 이번에 이 정말 악당 짓을 한 이 4+1 이 협의체가 당했구나. 우리가 오히려 한국당을 키워줬구나.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역구에서 저희가 과반을 먹고 그다음 비례한국당이 35%만 먹는다면 과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네. 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내일부터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뭐 계속 필리버스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예, 의원님들 그냥 필리버스터 하고 딴 거는 지금 다른 거는 방법이 없죠. 없어요. 예, 방법이 없고 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당의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은 저는 기왕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빨리 국면 전환을 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김기현 부정선거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제 지금 그 조국도 오늘 저기 검찰에서 뭡니까 영장 신청 구속영장 신청을 했죠. 그래서 조국도 그렇고 저희한테는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호재들을 저희가 이렇게 놓치지 말고 2020년 1월 되면 우리가 우리 모든 힘을 당력을 다 모아서 총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경제 파탄입니다. 지금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고 경제 파탄,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민생 파탄 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공격 포인트가 있고 문재인 반문으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파가 극우만 해서는 집니다. 중도를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이 쓰리고 아프겠지만 아픈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두 하나가 돼서 정말 너도 나도 다 어깨동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일단 이기고 150석 넘으면 국회의장 가져오고 의사봉 뺏어오고 그렇게 하고 다시 잘못된 법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 내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반수를 얻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주호영 의원께서 나오실 때 잠깐 인터뷰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금 문희상 의장을
고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 없는지 네, 모르겠네요. 당연히 뭐 문희상 의장은 저희가 지금 고소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소를 할 거고요. 계속 사퇴 요구를 해야죠. 사퇴 요구도 하고 문희상 의장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식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무한정 국회의 위신과 품위와 품격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문희상 의장은 아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의정부에서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그만 서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했던 서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오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국회의원을 한다? 이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공천을 준다면 민주당은 썩은 거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그래도 저는 결코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그렇죠. 확신을 합니다. 예. 의정부 시민들도 그렇게 정신 나간 시민들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정부 시민들이 이 상황을 다 아실 것이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많은 내국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네. 우리 자유파 시민들께 해외에 계신 교포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많이 섭섭하시고 힘이 빠지실 겁니다.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저항해야만이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을까? 참 많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께서 뭉쳐주셔야 되고 저희가 정말 사이로 내년 선거에서 정말 우리를 지지하는 힘들이 들불처럼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연해야 됩니다. 절대로 고집을 부리거나 내 주장만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유연해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못하는 것은 또 많이 질타를 해주십시오. 질타를 해주시고 이번에 지금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순이 선거법 아마 표결 들어가면 저희가 숫자가 108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실망도 하실 거고 또 저한테 화도 나실 수 있으신데요. 그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부족함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가진 이 상황, 이 한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김정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오늘 계속 잠을 못 자고 저도 계속 아까 저 의장실 앞에서 소리치고 막 제가 들었어요. 그 촬영 다 했습니다. 네네. 위에서 촬영 네, 이거 아유, 촬영 다 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그때도 아까 포항 지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포항 시민들 생각하면 자꾸 네. 눈물이 납니다. 포항 시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지역 주민들께. 포항 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 특별법 상임위 통과시키고 법사위 통과시키는 동안 가슴을 참 많이 졸였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 그 몇 달 동안 많은 그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 법을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켰는데요. 그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사실 지난 예산안 통과되는 날 그날도 저희 법안이 올라왔었고 근데 갑자기 또 예산안을 그 불법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저희께 또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저희 법안을 올리기로 어제까지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저희께 또 빠지고 민생 법안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고 또다시 이렇게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법안이 빠졌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에게도 정말 많은 항의를 했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정말 제가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빨리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시 또 힘을 내서 내일도 외치고 모레도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안에 꼭 통과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파이팅 해주세요.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얼굴도 엉망이고 몸도 지금 너무 괜찮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